30년을 함께한 남편 상훈과의 이혼, 그리고 믿었던 친구 영희와의 배신. 이혼 후 상훈은 영희 집으로 들어가 살며 질투심 많은 영희는 자경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런 그녀 앞에 새로운 인연 성재가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천사님들. 마지막 회를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1편과 2편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먼저 보고 와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성재였다. 자경씨, 어제 무사히 들어가셨죠?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커피만 너무 좋은 카페가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데. 성재의 초대에 망설였다. 상훈을 만나고 온 후라 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했다. 네, 좋아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순 없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서프라이즈. 내일 한국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빨리? 난 다음 주라고 들었는데. 동료가 대신 맡아준다고 해서요. 내일 저녁쯤 도착해요. 알았어.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반가운 소식이었다. 수진이가 온다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날 성재와의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성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단정한 수트에 깔끔한 셔츠,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안녕하세요, 자경씨. 오늘 특별히 예쁘시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성재는 이 카페의 특별한 디저트를 추천해 주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요가, 일상,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저 자경씨, 사실 오늘 특별히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성재의 갑작스러운 진지함에 긴장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학회 참석차 미국에 가게 됐어요. 2주 동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자경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왜 실망감이 느껴지는 걸까? 그저 2주 동안 못 본다는 것뿐인데. 그리고 돌아와서 자경씨에게 정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좀 더 특별한 자리로요. 성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이었다. 성재 씨, 서두르지 않을게요. 자경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고마워요. 저도 성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는 찰나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상훈과 영희였다. 숨이 멎는 듯했다. 하필 내가 성재와 있는 이 카페에. 상훈이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희도 곧 우리를 보았고 놀란 듯 상훈의 팔을 꼭 잡았다. 자경씨, 괜찮으세요? 성재가 내 표정 변화를 눈치챘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상훈과 영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상훈은 내내 나를 쳐다보았고 영희는 의도적으로 그의 팔에 매달렸다. 정말 우연이네요, 자경 언니. 영희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네, 여기서 만나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상훈은 약간 뒤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소개할게요. 여기는 김성재 씨예요. 성재는 예의 바르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김성재입니다. 상훈은 마지못해 악수를 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이상훈입니다. 영희는 성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영희예요. 자경 언니 옛날 친구. 저번에 요가 모임에서 만났었죠? 옛날 친구라니 그녀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다. 우리는 저쪽에 앉자. 영희가 일부러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다. 상우는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혹시 저 사람들이? 성재가 조용히 물었다. 네, 제 전남편과 그 여자예요.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갈까요? 성재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나 지금 한국 도착했어요. 뭐? 지금 도착했다고? 네. 지금 공항철도 타고 가는 중이에요. 어디세요? 지금 친구랑 카페에 있어. 집에 가서 기다릴게. 아니에요. 제가 가도 되는 자리면 거기로 갈게요. 위치 좀 보내주세요.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괜찮으세요? 성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딸이 오늘 미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온대요. 성재 씨 괜찮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당연히 여기로 오시라고 해야죠. 1시간 후 수진이가 카페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생기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엄마. 수진이는 나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의 포옹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수진이가 카페 안을 둘러보다 상훈을 발견했다. 상훈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수진이가 상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영희도 일어났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영희 이모도 여기 계셨네요. 냉랭한 인사였다. 수진이는 상훈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다시 내 테이블로 돌아왔다. 아, 소개할게. 이쪽은 성재 씨야. 안녕하세요, 김성재입니다. 수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엄마한테 들었어요. 요가 같이 다니시죠? 네, 요가는 취미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훈과 영희의 테이블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상훈은 계속해서 우리 쪽을 흘끔거렸고 영희는 점점 짜증을 내는 듯했다. 그때 영희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상훈 씨, 나 먼저 갈래. 계속 저쪽만 쳐다보고 있잖아. 영희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영희야, 진정해. 그냥 수진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딸이 와서 그렇게 기뻐? 정말 그것뿐이야? 당신 눈빛이 달라. 자경 언니가 저렇게 젊은 남자랑 있으니까 질투나는 거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창피함과 당혹감이 밀려왔다.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상훈이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지만 영희는 이미 와인 몇 잔에 흥분한 상태였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 전부인한테 미련 갖고. 상훈이 영희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나, 다시는 내 몸 만지지 마.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몰랐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희 이모, 그만하세요. 여기 다른 손님들도 있잖아요. 너는 빠져. 이건 어른들 문제야. 영희의 무례한 대답에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모, 지금 엄마랑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나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수진아, 그만해.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화가 났다. 안 돼요, 엄마.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굴다니. 수진이가 영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모,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모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소란 피우고
또 우리 엄마 앞에 뻔뻔하게 아빠랑 나란히 나타나서는. 정말 너무하시네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수진이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이 건방진 게 감히. 영희가 수진이를 때리려는 순간 상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희야, 정신 차려. 성재도 재빨리 일어나 수진이와 영희 사이에 섰다. 진정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영희는 잠시 굳어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다들 나만 미워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상훈 씨도 똑같아. 그녀는 가방을 챙겨 흐느끼며 카페를 뛰쳐나갔다. 상훈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 나갔다. 카페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다른 손님들은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지만 우리 테이블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죄송해요, 김 원장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성재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잘 대처하셨어요. 성재의 따뜻한 말에 수진이는 약간 진정된 듯 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저 피곤해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성재의 이해심 있는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주차장에서 상훈이 영희를 달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영희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상훈은 지친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우리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 너무 놀라셨죠? 괜찮아. 수진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근데 엄마, 김 원장님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보니 기뻐요. 수진이의 말에 미소 지었다. 딸은 항상 내 편이었다. 집에 도착해 수진이의 짐을 풀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미국에서의 이야기, 회사 생활,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딸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성재였다.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푹 쉬세요. 내일 봬요. 그의 메시지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뵐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놓았다. 미국에서 배운 레시피로 만든 팬케이크와 과일 샐러드였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오후에 친구들 좀 만나려고요. 난 별 계획 없어. 그냥 집에 있을까 해. 수진이가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혹시 어제 그 원장님이랑 약속 없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실 성재와는 오늘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그게 점심에 잠깐 만나기로 했어. 수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진짜요? 너무 잘 됐다. 나는 엄마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응원해요. 그 원장님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수진이가 지지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나는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평소보다 화사한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얼굴이 보였다. 성재와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자 어제의 어색했던 상황이 떠올랐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풀렸다. 자경 씨 어제 일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전혀 자경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괜찮으세요? 성재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네, 괜찮아요. 수진이가 와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수진 씨, 정말 똑똑하고 용기 있는 분 같아요. 자경 씨를 많이 닮았네요.
그의 칭찬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성재는 다음 주에 가는 미국 학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병원 확장 계획까지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점심을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경 씨, 사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성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자경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고백이었다. 성재 씨, 서둘러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경 씨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감정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성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배려심 깊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내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저도 성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하지만 아직은 이해해요. 대답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성재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의 이해심에 감사함을 느꼈다. 공원을 나와 성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 앞에 갑자기 익숙한 차가 보였다. 상훈의 차였다. 그리고 차 안에는 상훈이 혼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저기 저 차 안에 있는 분이. 성재도 눈치챘다. 전 남편분이죠? 고개를 끄덕였다. 상훈은 차에서 내려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자경아, 잠깐 얘기 좀 해. 상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스러웠다. 상훈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따로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성재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성재는 상황을 이해한 듯 말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다녀오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나는 성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고 차에서 내려 상훈에게 다가갔다. 상훈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자경아, 실은 나 영희랑 헤어졌어. 순간 숨이 막혔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자경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린 30년 동안 함께 했잖아. 상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영희랑 헤어졌다고 내가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경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그런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내게 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죠? 당신은 3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알아,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네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만 용서해줘.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반성했다고요? 영희랑 싸우고 헤어져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게 반성한 거예요? 당신 너무 이기적이네요. 말을 내뱉는 순간 문득 성재가 있는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차 안에서 성재가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마치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때 상훈의 시선도 성재의 차를 향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싸늘하게 식어갔다. 설마 저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의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자기 바람은 그냥 실수였고 내가 누굴 만나는 건
비난받을 일이야? 참 뻔뻔하다. 정말 그의 이중적인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어땠죠? 당신은 집에서 나가자마자 영희랑 동거했잖아요.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요? 상우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30년이었잖아, 자경아. 어떻게 그 세월을 그냥 버릴 수 있어? 왜 그래요? 그 30년을 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벌써 잊었어요? 상훈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그는 성재종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에게 말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거야? 네, 절대 없어요. 얘기 끝났으면 그만 가주세요. 상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절망감이 스쳤다. 알았어. 혹시 마음이 바뀌거든 연락 기다릴게. 상훈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어디로 가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성재의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성재는 창문을 열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에요. 진심이었다. 상훈을 마주하고 내 마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경 씨는 정말 강한 분이네요. 성재의 칭찬에 미소 지었다. 그런가요? 전 오히려 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차가 조용히 집 앞에 멈췄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많이 힘들었는데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성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말로요. 오늘 자경 씨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자경 씨는 뭔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잠시 눈을 마주보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성재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푹 쉬세요. 그리고 힘든 일 생기면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말고요. 언제든 얘기해요. 차 문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뒤돌아보니 성재는 여전히 차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엔 걱정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작게 손을 흔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긴 하루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진심이 참 고마웠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엄마, 원장님이랑 데이트는 어땠어요?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점심이야. 에이, 데이트 맞잖아요. 근데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는 항상 내 감정 변화를 잘 읽었다. 잠시 망설이다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성재의 고백과 상훈의 등장까지.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영희 이모랑 헤어지고 엄마한테 돌아오겠다고? 어이없지? 수진이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정말 이기적이네요. 그렇게 쉽게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쳐도 되는 줄 아나 보죠? 수진이의 격한 반응에 오히려 내가 그녀를 달래야 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이제 아빠에 대한 감정 정리했어. 정말요? 나는 엄마 편이니까 엄마 편할 대로 해요. 그나저나 아빠 일도 있고 앞으로 원장님과 편하게 만날 수 있겠어요?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성재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도 행복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다. 아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훈이 찾아왔다고? 거실로 나가보니 상훈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한 듯 붉어져 있었다. 수진아, 엄마 좀 볼 수 있을까? 아빠, 지금 술 드셨잖아요. 내일 오세요. 잠깐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상훈이 억지로 들어오려 하자 수진이가 단호하게 막아섰다. 안 돼요. 아빠, 지금은 안 돼요. 자경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상훈의 큰 목소리에 아파트 복도에 사는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상훈 씨, 제발 그만하세요. 술 깨고 내일 얘기해요. 난 자경이랑 얘기하고 싶다고. 왜 그 남자랑은 만나면서 나는 안 만나주는 거야? 상훈의 말에 화가 치밀었다. 그는 내가 성재와 만나는 것을 질투하고 있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영희랑 같이 살면서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영희랑은 끝났다고.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아, 정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상훈의 격한 감정 표현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실에 전화할 거예요. 상훈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자경아, 제발.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일어나세요, 상훈 씨. 지금 무슨 짓이에요? 너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상훈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남자가 뭐가 좋아? 나보다 젊어서? 돈이 많아서?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상훈 씨, 지금 당장 가세요. 더 이상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자경아. 수진이가 결국 경비실에 전화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와서 상훈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의 취한 모습이 처량하게 보였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조금 놀랐을 뿐이야. 내가 현관문을 열지 말아서야 했어요. 아빠가 저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네가 왜 미안해?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밤이 깊어졌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성재의 고백, 상훈의 등장과 술에 취한 소동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성재였다. 자경 씨,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걱정돼서요. 그의 따뜻한 메시지에 마음은 복잡했지만 살짝 미소가 지어졌다. 네, 잘 들어왔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잠시 망설이다 한마디를 더 보탰다. 성재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즉시 답장이 왔다. 물론이죠. 언제든 괜찮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결정해야 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를 정리하는데 몸이 유난히 무거웠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수진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괜찮아. 왠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오늘 원장님 만나기로 하셨다면서요? 고백받으셨으니 이제 답장해 주실 거예요? 어머, 누가 고백받았대? 에이, 엄마 다 티나요. 저번에 딱 보니까 원장님이 엄마한테 완전 반하신 것 같던데? 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떠올랐다. 수진아, 엄마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죠. 엄마도 엄마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아빠가 자기 행복 찾아 나섰으면 엄마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수진이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그녀의 지지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오전에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점심때 성재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성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첫 데이트처럼 설레는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자경 씨. 그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어제 일 많이 놀라셨죠? 네, 조금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저 어제 하신 말씀. 성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아, 그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경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좀 말하기 쑥스럽지만 저도 성재 씨 좋아요. 내 고백에 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많이 망설여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마음도 복잡하고. 이해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그의 이해심에 감사함을 느꼈다. 상훈이었다면 아마 자신의 감정만 앞세웠을 것이다. 고마워요, 성재 씨.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성재는 다음 주 미국 학회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고 나도 수진이와의 일상을 나눴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카페를 나와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따뜻한 봄날, 거리는 활기찼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었다. 자경 씨, 미국에서 돌아오면 둘이서 가까운 데로 여행 갈까요? 그의 진지한 물음에 미소 지었다. 네, 좋아요. 성재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나도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설렜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다. 아, 영희 이모. 너무 놀란 나머지 순간 손에 든 칼이 떨어질 뻔했다. 영희가 여기 웬일이지? 거실로 나가보니 영희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붉은 눈가가 눈에 띄었다. 자경 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영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성이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다. 무슨 일이야? 나 상훈 씨랑 완전히 헤어졌어. 어제 너무 심하게 다퉜거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언니나 정말 후회해.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예전에는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진심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영희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네가 내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나도 알고 있어. 상훈 씨가 어제 언니 찾아왔다면서? 상훈 씨 받아주지 마. 순간 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자신이 상훈과 헤어졌다고 해서 나도 그와 다시 만나지 말라니. 걱정 마,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언니 정말이지? 이제 그냥 남이야. 나한테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일 뿐이야. 영희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래, 언니는 새 남자친구도 생겼으니까. 그녀의 말투에 가시가 느껴졌다. 아직도 질투하는 건가? 영희야, 이제 그만 돌아가. 너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언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 그 의사 정말 좋아해? 순간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제 그만 가.
수진이가 다가와 영희의 팔을 잡았다. 이모, 이제 가세요. 엄마가 더 이상 이모랑 대화하기 싫다고 하시잖아요. 영희는 한숨을 내쉬더니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니, 내가 너무 나빴지. 정말 미안해. 근데 그 의사 조심해. 언니보다 한참 어리고 돈 많은 사람이 언니한테 그러는 거 보면 그 사람도 정상 아닌 것 같아. 영희의 마지막 말에 수진이가 화를 냈다. 이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가세요. 아니, 나는 그냥 걱정돼서. 영희는 그대로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이가 분개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엄마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엄마랑 원장님 만나는 것까지 방해하려고. 괜찮아, 수진아. 이제 영희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 말은 진심이었다. 영희의 경고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성재가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매일 메시지를 보내왔다. 학회 소식, 미국의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의 메시지는 항상 자경 씨가 보고 싶어요 라는 말로 끝났다. 그런 그의 표현이 내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2주의 시간이 흘러 성재가 돌아왔다. 한국에 오자마자 나를 만나러 온 성재는 약간 상기된 얼굴이었다. 자경 씨, 학회에서 일이 잘 풀렸어요. 제가 발표한 새 기술이 큰 호응을 얻었고 투자 제안도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성재 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경 씨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의 따뜻한 고백에 가슴이 설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까? 저도요. 나도 살짝 웃으며 말했다. 자경 씨, 잠깐 걸을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다. 자경 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 자경 씨 아무데도 안 보낼 거예요, 알았죠? 네, 저도 성재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다. 달콤하고 따뜻한 키스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발걸음 같았다. 자경 씨,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가요. 제가 자경 씨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게요. 그의 약속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밤하늘의 별들 아래 나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상훈과의 30년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성재와의 미래가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1년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성재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다.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나였지만 이제는 성재의 치과에서 일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간단한 행정 업무부터 시작해 이제는 환자 상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아름다운 정원에서 진행되었다. 수진이는 미국에서 특별히 휴가를 내고 왔고 성재의 아들 민준이도 학교를 잠시 쉬고 참석했다. 두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서 마치 오래된 형제자매처럼 보였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가 내게 속삭였다. 원장님,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기뻐요. 수진이의 축복에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의 이해와 지지가 내게는 큰 힘이었다. 성재는 사업도 번창했다. 미국 학회에서 발표한 그의 새로운 임플란트 기술이 큰 관심을 받아 이제는 강남 백화점 안에 고급 치과를 오픈하게 되었다. 우리는 강남의 리버팰리스라는 주상 복합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성재가 부엌에 들어와 내 허리를 안았다. 그의 애정 표현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오늘은 갈비찜 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내 아내라니. 나 참 운 좋네. 그의 칭찬에 웃음이 났다. 성재는 항상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미경을 만났다. 자경아, 오랜만이다. 너 정말 달라 보인다. 미경아, 잘 지냈어? 그래, 많이 달라졌지? 완전히. 피부도 좋아지고 옷 스타일도 세련돼졌고 이젠 딱 의사 사모님 티가 난다. 근데 그보다도 표정이 진짜 밝아졌어. 정말 행복해 보여. 미경의 말이 맞았다. 나는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여성이 되었다. 소문 들었어. 너희 백화점에 치과 오픈했다면서? 대박이네. 응, 나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 뭐? 네가 일을 한다고? 30년 동안 전업주부만 하다가? 대단하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미경은 항상 정보통이었다. 근데 상훈 씨 소식 들었어? 내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상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아니, 전혀. 잘 지낸대? 글쎄, 별로 안 좋다더라. 영희랑은 완전히 끝났고 지금은 시골 본가에 내려가 있대. 정년퇴직도 했고 딱히 하는 일도 없고 많이 힘든가 보더라. 상훈의 소식을 듣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움, 분노, 그리고 약간의 동정. 하지만 이제 그의 인생은 내 책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영희는? 걔는 어떻게 지내? 아, 영희. 소문에 의하면 다른 남자 만났다가 크게 한 번 당했대. 사기꾼한테 걸려서 돈 다 뜯겼대. 요즘은 요가 학원도 안 나온대. 영희의 소식도 놀랍지 않았다. 그녀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네. 그러게 근데 중요한 건 너야. 넌 정말 행복해 보여.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글쎄, 아마도 진짜 나를 찾아서 그런 것 같아. 상훈 씨랑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성재 씨는 정말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 미경의 눈에 부러움이 스쳤다. 야, 진짜 대단하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딱 네 얘기였네? 자경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에이, 벤츠는 무슨. 아니야, 진짜야. 나 같으면 아직도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을걸? 근데 너는 정리도 딱 하고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해졌잖아. 멋져, 진심으로. 자경은 미경의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훈과 영희의 소식. 그들이 지금 힘들게 지낸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다.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경 씨, 오늘 어땠어요? 우리는 결혼했지만 성재는 여전히 나를 자경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을 항상 기억하게 해준다고 했다. 좋았어요. 오늘은 친구랑 차 마시고 왔어요. 아, 고등학교 친구. 저번에 말씀하신 분이죠? 즐거우셨겠네요. 네, 오랜만에 수다 떨어서 좋았어요. 성재는 내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었다. 그는 내가 하는 말, 내 감정, 내 생각 모두를 소중히 여겼다. 성재 씨,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성재의 눈에 따뜻함이 가득했다. 저도 자경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자경 씨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던 그 순간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어쩌면 인생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비로소 가장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의 배신, 그때의 상처, 이제는 더 이상 아픔으로만 남아있지 않다.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났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삶. 이제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